안녕하세요. 보안인닷컴 운영자 NCS입니다. 정보보안기사 산업기사 17회 시험 준비 마무리 전략 7가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정보보안기사 산업기사 국가기술 자격증 시험이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마무리 공부를 좀 하고 계실 텐데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시험 출제 기준 가이드를 살펴보고 중요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시험 출제 기준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의 과목에 대해서 시험 출제 기준을 보시고 중요 개념을 정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시험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광범위하다 이렇게 이야기들 많이 하십니다. 어디서부터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디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다, 또 그 뎁스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기사 정도 수준의 뎁스를 잡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중요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굉장히 깊게 또 공부를 하시다 보니까 또 뒤쪽 부분을 또 놓치는 부분들도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뎁스를 잡을 때 기사 정도 수준 레벨로 잡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 출제 기준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만약에 시험을 보신 이후에 시험 출제 기준을 벗어났거나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뭐 이의 신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간을 단축시키고 집중하려면 시험 출제 기준을 정확히 이해를 하시고 중요 개념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본 개념은 반드시 숙지하고 새로운 기술 및 동향을 정리하라. 기본 개념은 반드시 숙지해야만 됩니다. 기본 개념을 가지고 난이도 상중하로 했을 때 하 정도의 뭐 기본 개념으로 이렇게 출제하는 경우들은 잘 없습니다. 이제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알고 이르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 개념을 가지고 응용하는 지문을 많이 출제를 내거든요. 그래서 기본 개념은 반드시 이해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한 최근에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보 보안이라는 것이 테크니컬한 부분을 많이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새로운 기술과 동향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기출 문제를 빠짐없이 풀어보고 만약에 다시 동일한 문제가 출제됐다면 무조건 맞춰라 이렇게 했습니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기출 문제가 다시 출제된다라고 하면은 점수 획득을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출제자 입장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또 출제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풀어보시고, 또 그 기출 문제에서 응용해서 또 문제화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보신 다음에 지문이 유사하게 됐다고 해서 바로 답만 기억하시면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 기출 문제를 가지고 지문을 변경해서 또 출제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예를 들어서 그 공무원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하고 깔끔한 문장으로 우리가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상 공무원 시험 문제가 자격증 시험에 출제가 되고요. 자격증 시험 문제가 공무원 시험 문제에 출제되는 이런 부분들도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5급, 7급, 9급, 뭐 지방직, 국가직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뭐 예를 들어 9급 시험이 조금 좀 쉬워 보인다라고 보시면은 5급 시험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시면은 물론 이제 난이도는 굉장히 높지만 이런 문제가 출제된 바가 있구나 이렇게 해서 문제 출제 경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하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준비해 두시면 자격증 시험 준비도 되고, 혹여나 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빠짐없이 좀 한번 풀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문제 출제 빈도를 파악하고 60점 이상 패스 전략을 짜라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 출제 빈도를 파악하기는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간편하게 보셨을 때에
반복적으로 문제를 풀어보시다 보면 자주 언급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좀 보시길 바라겠고요. 합격 점수는 60점 이상을 패스를 하게 되면 합격이 되는 거죠. 합격이 돼야만 뭐 실기시험도 준비를 하고 할 수 있으니까, 물론 이제 고득점을 하시면 더욱더 좋겠지만 일단은 60점 이상을 넘기는 것을, 패스하는 것을 목표를 두고 한 과목이 40점 이상 과락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한 문제 한 문제가 소중하기 때문에, 한 문제가 5점이니까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60점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전략을 짜셔서 합격하는 방향으로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법 개정 문제와 암호화 문제에 대해서 기본 지식을 다시 한번 점검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법 개정 문제는요, 실질적으로 법이 수시로 이제 바뀌기 때문에 옛날 관련 법으로 이렇게 시험을 보시면은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최근에 바뀐 여러 가지 법들이 많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뭐 개인정보보호법도 있고, 데이터 3법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에서 특례 규정으로 바뀐 것들, 그리고 법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다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그리고 뭐 위치정보법, 뭐 클라우드 관련된 법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보호진흥에 관한 법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 기반 보호법도 있고요. 그래서 법은 좀 많이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 법에 대한 문제는 실질적으로 한편으로는 쉽고요, 한편으로는 또 어렵습니다. 쉬운 것은 무조건 다 암기를 하게 되면은 뭐 쉽죠. 그런데 어려운 것은 또 이것을 다 암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많은 법을 어떻게 다 암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연산기법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맥락을 좀 보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맥락상 이해를 통해서 기억을 하셔서 암기해서 뭐 맞히는 수밖에 없고요. 대표적으로 팁을 좀 한 가지 드리면, 미만, 이상, 포함, 제외, 그리고 뭐 숫자 나온 거, 몇 명, 뭐 9명, 뭐 15명, 내외, 포함, 제외, 그리고 매출에 뭐 3년 이하, 이상, 이런 숫자,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꼬아서 내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암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암호화 관련된 부분들은요, 실질적으로 전공이 아니신 분들은 굉장히 이게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본적인 지식이 축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은 DPL만 관련된 프로토콜에 대한 부분들을 깊이 있게 물어보면은 그 문제는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고요. 각종 뭐 어떤 AES라든지 그리고 뭐 RSA 알고리즘, ECC 뭐 이런 부분들, 특히 뭐 모듈화 연산 뭐 이런 부분들이 뭐 계산하는 거, 이런 거는 암호화를 깊이 있게 공부하지 않거나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 어렵게 느껴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더 정리를 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ISMSP를 P 중에서 새로 변경된 부분들을 좀 잘 숙지해 두면 좋겠다. 물론 이것이 그 5과목 중에서 특정 부분을 언급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 봐야 뭐 5과목 중에서 예를 들어 절반 정도가 법이고 절반 정도가 제도 쪽이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뭐 10문제 중에서 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어떤 문제 수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ISMSP 중에서 실질적으로 클라우드 관련된 부분들이라든지, 뭐 최근에 그 ISMSP 말고 그 클라우드 인증 제도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요. 뭐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뭐 이런 제도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숙지를 하셔서 어떤 부분에서 출제가 되더라도 어느 정도 지문을 읽고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해가 돼서 바로 초이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 지식이 점검이 끝났으면 기술 보고서를 좀 많이 읽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테크니컬한 부분에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보안이나 네트워크 보안, 어플리케이션 보안 부분들은 아무래도 기본적인 테크니컬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술 보고서, 검정기관의 기술 보고서, 그리고 뉴스, 이런 쪽에 평상시에 좀 관심을 두고 있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정리를 해 두시는 것이 필기 시험뿐만 아니라 실기 시험을 준비하는 것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랜섬웨어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KR cert.5.KR 이런 부분에 가시면 여러 가지 테크니컬한 보고서들, 이런 것들, 좋은 문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좀 기존에 어떤 시험 준비가 되셨던,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던 분들은 기술 보고서를 좀 많이 읽으시고 필기 시험은 통과하신다라고 가정하고 실기 시험을 준비하는 관점에서라도 한번 쭉 이렇게 훑어보시면 좋은 점수를 획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다음 주에 시험이 시행이 되는데요. 마무리 잘 하시고 시험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버니다크 운영자 NC스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